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3D 프린터 운용 기능사 실기 공개도면 2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먼저 솔리드웍스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조립품을 완성시킨 다음에 조립품 파일하고 채점용 파일 그리고 3D 프린터용 파일 이렇게 세 가지 파일을 저장하는 단계까지 설명해 드리고요. 3D 프린터용 파일을 사용해서 슬라이싱하는 방법과 G코드 변환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은 모든 문제에 공통되기 때문에 별도로 강좌를 링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 도면을 살펴보면 공개문제 23번 도면에는 1번 부품은 이러한 모양이고 2번 부품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해서 조립을 하게 되면 이러한 형상이 됩니다. 조립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잡아서 다시 말하면 2번 부품의 샤프트 부분과 1번 부품의 이 작은 홀 부분을 조립되는 중심으로 해서 기준축을 설정을 해준다면은 이쪽 부분에 X축 그리고 이 부분에는 Y축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 중간 이 위치에는 Z축이 형성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기준축을 설정해 주고요. 부품 2번 도면을 보면은 A라는 부분이 있고 다음 B라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C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각각 조립되는 부분의 치수에 맞추어서 조립이 될 수 있도록 치수를 산출해 주어야 됩니다. A 부분은 1번 부품의 파이 8이라고 되어 있는 이 구멍에 조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8보다 치수가 작아야 되겠죠. 문제에서 공차의 한계를 1m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유를 좀 주고 저는 0.8mm를 적용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7.2mm를 적용하고요. B 부분은 1번 부품에서 반지름 18로 되어 있는 이 홈 부분에 조립이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파이 36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B 부분은 파이 35.2를 적용하고요. 다음 C 부분은 이 안쪽에 반지름 11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반지름 11, 다시 말하면 파이 22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이 C 부분은 파이 22.8을 적용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 재원과 기준축을 참고로 해서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어느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설계 의도가 반영되어야 하고요. 설계 변경 과정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속해야 하고 정확하게 모델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조립하기에 편리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이용해서 내 부품 템플릿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옵션으로 가서 문서 속성으로 갑니다. 여기에서 단위를 mmgs를 설정해 줍니다. 확인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들어가서 여기에 있는 부품을 저장을 시킵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23번 폴더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파트 1로 저장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장에서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폴더를 만들고 어떻게 저장을 하라고 말씀을 하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파일의 제출 목록에는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대한 파일은 제출 목록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3D 프로그램은 조립품이 부품 파일이 없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제출 목록에는 없으나 함께 제출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시험장에서 폴더 안에 이러한 파일들을 전부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감독관 선생님께 재차 확인을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품 1번과 부품 2번에 대한 파일명은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자유롭게 결정을 해서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기준축을 결정한 바에 따라서 1번 부품은 XZ 평면에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해주고요. 처음에는 중심이 되고 있는 이 부분에 파이 8의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원을 이용해서 파이 8짜리 원을 스케치를 해주고요. 바로 밖에 있는 파이 16짜리 원도 같이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파이 16짜리 원을 하나 더 제도를 해주시고 이 두 개의 원을 선택을 한 다음에 동심이라는 구속 조건을 줘서 두 개의 원의 중심이 하나가 되도록 합해 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원을 제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파이 20짜리 원을 제도를 해주고요. 밖에 반지름 15, 다시 말해서 파이 30짜리 원을 제도를 합니다. 역시 이 두 개의 원도 선택을 해서 동심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원들이 원점에서 이렇게 평행이 되게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원의 중심들을 선택을 해서 수평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 두 개의 원의 간격을 33mm만큼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수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33mm. 이제는 이 두 원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분을 연결을 해줄 때는 라인을 이용해서 따로따로 선을 이렇게 제도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접선을 이용해서 각각 접선을 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선을 이용해서 이러한 원주에 접촉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끌어서 접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고 나중에 이쪽에 있는 이 한 군데 부분만 접선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선과 이 원주는 접선이고요. 또 이 선과 이 원주도 접선입니다. 또 이 선과 이 원주도 접선 구속을 줍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기를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 잘라내기 옵션에는 지능형이 있고 여러 가지 5가지의 옵션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는데 이러한 경우에 잘라내는 방법에는 지능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요. 다시 말하면 클릭하고 드래그하는 식으로 해서 잘라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근접 잘라내기를 선택을 해서 잘라내려고 하는 부분을 바로 클릭을 해주면은 잘라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안쪽 부분까지 선을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의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잘라내기에서 빠져나오고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스케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시킵니다. 그리고 돌출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밖에 있는 부분은 높이가 10mm고 안쪽에 있는 부분은 14mm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14mm만큼 돌출을 시켜주고요. 다시 조금 전에 사용했던 이 스케치를 활용해서 이쪽에 다시 돌출을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돌출 구속을 시킨 다음에 좀 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 돌출시킬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여기는 높이가 10mm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러한 모양의 모델링이 만들어집니다. 왼쪽에서부터 정면에 맞추어서 이러한 형상을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는 파이 12짜리 원이 4mm만큼 구멍이 뚫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를 이렇게 기울여주고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을 이용해서 12파이 원을 제도를 하고요.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다음에는 돌출 컷을 이용해서 4mm만큼 돌출 컷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등각 보기 상태로 해서 보게 되면 이 아래가 4mm만큼 이렇게 돌출 컷이 작업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쪽 윗부분에 이러한 홈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윗면에 스케치를 하고 이 윗면에다가 중심점 홀을 이용해서 중심점을 이용해서 이러한 홀을 제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치수를 이용해서 이 홀의 치수는 반지름이 11. 다음 이 홀은 반지름이 18입니다. 자, 이렇게 제도를 한 다음에 라인을 이용해서 이 끝부분은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은 여기에 있는 이 모서리에 동일선이다라고 구속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선도 이 모서리에 동일선이다 구속을 줍니다. 스케치가 다 되었기 때문에 스케치 종료를 하시고 등각 보기 상태에서 돌출 컷을 이용해서 깊이는 3mm만큼 돌출 컷을 시킵니다.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이 접시 모양을 홈을 파줘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각도가 90도입니다. 따라서 한쪽의 각도는 45도가 되죠. 깊이가 3mm고 45도이기 때문에 폭도 3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3mm와 3mm짜리 못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못따기를 선택하고 거리를 선택한 다음에 파라미터는 대칭에 거리값은 3mm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를 클릭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3mm만큼 모가 따집니다. 이제는 옆에 있는 비번호를 등각합니다. 여기에 비번호를 음각하기 위해서 이 면에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텍스트는 여러분의 비번호가 되겠죠.
문서 글꼴의 체크를 해제하고 글꼴에 가서 글꼴의 모양을 여러분이 바탕체리 또는 고딕체, 굴림체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해도 되고요. 크기는 22 정도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가 새겨집니다. 이 문자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한 이쯤에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치하려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러한 모양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하고 나면 여기에 이러한 포인트가 생깁니다. 위치를 조정을 할 때는 이 포인트를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은 이동이 가능합니다. 스케치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돌출 컷을 이용합니다.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커맨드 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고 깊이는 1mm를 줍니다. 맞게 작업이 되었으면 확인을 해줍니다. 등각 보기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도면과 모양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큐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방향 조절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양과 맞게 모델링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상 없으면 저장을 합니다. 자, 이 부품 1번은 닫아주고요. 다시 새로 만들기에서 부품 템플릿을 열어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부품 2번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부품 2번은 여기 기준축에서 설정을 했을 때 X, Y축으로 기준축을 정했기 때문에 정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샤프트 부분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러한 스케치를 하는데요. 높이는 27이고요. 27 탭을 이용해서 아래의 폭은 파이 10이기 때문에 5mm만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5에 27짜리 사각형을 제도를 합니다. 사각형의 우측 하단 부분의 포인트를 원점에다가 일치시켜주고 안쪽에 있는 이 선부는 보조선 처리를 해서 중심선으로 바꿔줍니다. 다음에는 이 샤프트 부분에 오목하게 파져 있는 이 홈 작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사각형을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다음에 이 선분과 이 선분은 동일선 구속을 시킵니다. 이제 치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아래 이 부분까지는 3mm고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깊이는 11mm가 되고요. 다음 여기에서 여기 가운데 지름 치수는 7.2mm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다시 이번에는 돌출 보스 베이스 밑에 있는 회전 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커맨드 트리에서 스케치를 선택해 줍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했을 때 중심 축선에 해당되는 부분이 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얇은 피처라는 게 기본으로 선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얇은 피처의 체크를 해제를 합니다. 그리고 선택 프로파일은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양으로 모델링이 됩니다. 이 윗부분에는 반지름 3만큼 목깎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각기를 선택하고요. 필렛의 파라미터는 대칭에 3mm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필렛할 항목은 이 모서리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이제 가운데의 축 부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양쪽 옆에 있는 블레이드 부분을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바닥에서부터 이 높이까지의 떨어진 간격에 맞추어서 평면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이 높이는 19mm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참조 형상에서 기준면을 선택합니다. 요 위에 참조 형상이라고 된 곳에서 기준면을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기준면을 선택하고 이 바닥면에서부터 19mm가 떨어져 있습니다. 면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면이 이 위쪽으로 와야 됩니다. 따라서 offset 뒤집기에 체크를 해주면 이 면이 위쪽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줍니다. 자, 이제 만들어져 있는 이 면을 보면 아래쪽은 녹색이고요. 위쪽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쪽이 위쪽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클릭을 한 다음에 수직 뒤집기를 선택해 주면은 이 면이 바꾸어집니다. 그래서 위쪽이 녹색이 되도록 바꿔줍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고 구 버전에서는 이 기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때는 그냥 바로 뒷면이지만 그 면에 스케치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면에다가 스케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 평면은 숨겨줍니다. 여기에 블레드를 만들기 위해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렇게 사각형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 사각형에서 위에 있는 선분의 중간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수직 구속을 주고요. 좌측에 있는 모서리에 중간점과 원점을 클릭해서 수평 구속을 줍니다. 그러면 이 사각형이 정중앙에 배치가 되겠죠. 다음에는 안쪽에 있는 이 원과 밖에 있는 이 원을 제도를 해줍니다. 따라서 원을 이용해서 안쪽에 있는 원은 22.88이고요. 다시 원을 하나 더 그려줍니다. 이번에는 옆에다가 클릭을 해서 35.28 이 두 개의 원은 중심이 하나이기 때문에 동심 구속을 줍니다. 물론 이 원점을 이용해서 이 22.8짜리 원을 그리고 또 이 원점을 이용해서 35.2파이짜리 원을 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해서 이 원점이 정확하게 선택이 되지 않고 약간 옆쪽에 선택이 됐다면은 중심이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제품을 완성한 다음에 조립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의 원은 원점에 제도를 하지만 또 다른 원은 옆에 제도를 한 다음에 동심 구속으로 중심을 하나로 합해 주면은 그러한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치수를 이용해서 이 폭은 6mm를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꼭지점은 여기에 있는 원주와 일치한다라는 구속을 주고요. 사각형 안쪽에 있는 이 모서리하고 이쪽에 있는 이 모서리 두 개를 선택을 한 다음에 보조선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다 됐으면은 스케치 종료를 합니다. 등각 보기를 하고요. 다음에는 돌출을 합니다. 그래서 커맨드 트리에서 스케치를 지정을 해주고요. 선택 프로파일은 이 가운데 부분이 됩니다. 방향은 아랫방향이니까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깊이는 5mm입니다. 확인을 해주고요. 다시 돌출을 이용해서 방금 했던 이 스케치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고 이번에는 이쪽 부분을 돌출을 시킵니다. 방향은 반대 방향이고요. 깊이는 12mm가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다시 한번 돌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이 스케치를 다시 선택을 해주고 방향은 이번은 이쪽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방향 반대로 바꿔주시고 깊이는 17mm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면은 이러한 모양의 2번 부품이 완성이 됩니다. 이 부품에서는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가 직선이 아니고 이러한 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직선으로 처리를 해서 모델링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등각 보기 상태로 해서 자, 저장을 합니다. 이제 새로 만들기 위해서 조립품 템플릿을 가져옵니다. 기준이 되는 1번 부품을 먼저 불러옵니다. 이 부품은 이 작업 공간에 바로 클릭을 해서는 안 되고요. 원점에 고정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에 고정 배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 또는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처음에 불러온 부품은 여기에 있는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원점에 고정 배치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품 삽입을 이용해서 파트 2번 부품을 열어옵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부품을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메이트를 이용해서 파트 1번과 파트 2번 부품을 전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파트 1번 부품의 이 구멍에 파트 2번 부품의 이 샤프트가 이렇게 조립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 주면은 확인이 되고요. 다시 이 가운데 부분을 조립을 해 줄 건데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는 11mm가 되고요. 여기 1번 부품에서는 10mm입니다. 따라서 1mm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품은 0.5mm, 이 두 개의 부품의 이 사이 간격은 0.5mm를 떼줍니다. 따라서 여기 메이트의 거리값에 0.5를 입력해 주시고 0.5mm만큼 간격을 떼올 부분을 클릭을 하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클릭하고 나중에 위쪽에 있는 부분을 클릭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 윗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높이가 0.5mm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만약에 반대로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거꾸로 방향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 이 부분이 가운데에 이렇게 반드시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요. 혹시라도 반듯하게 배치가 되지 않았다면은 1번 부품에서 정면을 클릭해 주시고 2번 부품에서 정면을 클릭을 해주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조립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메이트가 전부 끝났기 때문에 녹색 갈매기를 클릭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는 파트 1번과 파트 2번을 전부 닫아주고요. 메이트를 엽니다. 조금 전에 이 부분을 일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고정이 돼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을 움직이려면은 이 부분을 고정했던 부분을 풀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있는 일치라고 했던 이 부분, 그래서 1번 부품과 2번 부품의 정면을 묶었던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위에 기능 억제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 놓으시고 등각 보기를 한 상태에서 조립품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의 이 파일 이름은 여러분의 비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에 비번호 23이라고 해서 구분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비번호가 05번이면 05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채점용 파일 저장을 합니다. 채점용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으로 들어가서 파일의 형식을 STEP로 바꿉니다. STEP 파일은 AP203과 AP214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것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최신 버전으로 저장을 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214를 선택을 해줍니다. 옵션으로 가서 파일 형식의 ASTEP는 출력 형식과 면 모서리 속성 내보내기 주기적인 면 분할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확인해 주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3D 프린터에 세팅을 할 STL 파일 저장을 해야 됩니다. STL 파일을 저장을 할 때 지금과 같은 이 모양으로 저장을 해준다면은 이 부분에서 접착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후처리를 해서 이 부분을 움직이게 만들 때 자칫하면 파손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게 배제되도록 자리를 배치해 주면 좋겠죠. 벽면을 클릭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접착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피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서 출력을 한다면 이 부분에만 이쪽에 있는 이 아랫부분에만 서포트가 생성이 되겠죠. 나머지에는 서포트가 생성될 부분이 없습니다. 따라서 후처리하기가 굉장히 간단하겠죠. 그리고 손상되는 일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양으로 출력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잡아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 다음에 문서를 재생성하겠느냐, 이거는 생성을 하셔도 되고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일 형식에서 STL 파일을 선택을 해줍니다. 다음에 옵션으로 들어가서 단위를 반드시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단위가 센티미터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출력했을 때 10분의 1로 축소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실격이 됩니다. 두 번째, 어셈블리의 모든 부품을 단일 파일의 저장 이 부분에 반드시 체크를 해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파일이
부품 1 파일, 부품 2 파일 따로따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역시 실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확인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이렇게 메시 파일의 모양으로 이렇게 형상이 나타나죠. 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개 문제 23번 문제 풀이를 전부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여기에 방금 저장했던 STL 파일은 슬라이서 프로그램에 세팅을 해서 G코드 파일로 변환을 시킨 다음에 변환된 G코드 파일 하나를 더 여기에 추가한 다음에 폴더 전체를 USB에 옮겨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풀이를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